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민족의 대명절 설입니다. 가족들이 모여 예태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따뜻한 시간인데요. 하지만 이맘때면 매년 반갑지 않은 화재 사고가 발생하곤 합니다. 지난 2019년부터 5년간 설 연휴 기간에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만 모두 2,507건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서는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도심 화재를 비롯해 산불 위험이 높아지는 설 연휴를 맞아 특집 뉴스로 꾸며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화재에 대한 대비를 더욱 철저히 해야 되는데요. 특히 빌딩이나 호텔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를 비교해보니 피해 요소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이정아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사상자 19명을 낸 경기 부천 호텔 화재. 8층 객실에서 시작된 불은 허술한 전선 시공과 관리 소홀 탓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방화문은 열려 있었고 화재 때 객실 문이 자동으로 닫히는 이른바 도어 클로저도 정상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방화문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도어 클로저가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법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도어 클로저 설치에 대해서 법상 이거를 강행 규정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스프링클러도 없었습니다. 인명피해가 유독 컸던 이유입니다. 실제 비슷한 시기에 지어진 숙박시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이것도 옛날에 지어진 거니까 적용이 안 됐을 것 같은데. 완강기 설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거나 대피로가 막혀 있어 비상시 탈출을 어렵게 만듭니다. 복합상가 건물 사이로 새카만 연기가 끝없이 치솟습니다. 이달 초 성남 분당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240명이 구조되고 70명이 스스로 대피했습니다. 중상자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방화문과 스프링클러 등을 포함한 건물 내 주요 방화시설이 정상 작동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도심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의 두 건의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 및 피난 방화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방화문 같은 경우에는 화재 발생 시 연기와 불꽃의 확산을 최소화하여 인명피해를 줄이고 피난 경로를 확보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평상시 방화문을 꼭 닫아주시고 항상 유지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한 사전 점검과 빠른 초기 대응만이 반복되는 대형 화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아입니다. 대형 산불이 자주 났던 강원 영동 지역은 올해도 산불 공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 넘게 건조특보가 지속되면서 눈 없는 겨울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기후변화로 기온까지 오르면서 산불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최성식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야산 전체를 집어삼킵니다. 3년 전 경북 울진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원도 삼척까지 확산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냈습니다. 이듬해에는 강원도 강릉에서 또 대형 산불이 났습니다. 야산을 넘나드는 화마 앞에 건물들은 힘없이 쓰러졌고 관광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산불 피해를 입어 고사한 나무는 마치 상징물처럼 마을을 지키고 있습니다. 산불이 난 지 2년이 다 돼가지만 피해 현장은 여전히 참혹한 모습입니다. 불에 탄 나무는 이처럼 밑둥만 남았고 야산 일대는 마치 민둥산처럼 변했습니다. 산불은 대부분 사람의 실수로 발생하는데 이처럼 대형 산불로 이어지는 건 지형 특성과 기후변화도 주요 원인입니다. 지구온난화로 기온이 오르면서 습도가 낮아져 점점 더 산불이 발생하기 쉬운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제 상대 습도가 감소를 하게 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제 그 말은즉슨 건조해진다는 얘기를 좀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건조해지기 때문에 탈 수 있는 물질이 바짝 마르면서 작은 불씨에도 쉽게 지금 불이 붙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산림청이 조사한 산불 발생 현황을 보면 피해 면적은 2000년대 3,700헥타르에서 2010년대 850헥타르로 감소했다가 2020년대 들어
8,300헥타르로 급증했습니다. 산불 발생 건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강원 영동 지역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는 건조특보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며 눈 없는 겨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3, 4월에 집중됐던 대형 산불의 발생 시기가 겨울철부터 5월까지로 늘어난 점도 고민거리입니다. 아무래도 그 산불이라는 것은 기상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 기후변화로 겨울철 가뭄이 좀 길어지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눈비가 오지 않고 있어서 산불 발생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거고요. 최근 10년간 강원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은 연간 평균 74건으로 서울 여의도 면적의 3배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가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강원 영동 지역 상황 살펴보고 왔는데요. 최근 대형 산불이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3년 충남 홍성군에서도 대형 산불이 났었죠. 당시 불을 끄는 데만 이틀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해 산불이 갈수록 잦아지고 또 대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임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과 함께 뿌연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023년 4월 홍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현장입니다. 당시 진화가 장기화하면서 산림 1,700만 제곱미터가 소실됐습니다. 약 1년 9개월이 지난 지금 울창한 숲 대신 나무 한 그루 없는 민둥산만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죽은 나무 밑동들만 남아 있는데요. 살짝만 만져도 이렇게 검은재가 묻어 나옵니다. 2023년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596건, 축구장 약 7,000개에 달하는 산림이 불에 탔습니다. 10년 평균 대비 산불 건수는 비슷하지만 피해 면적은 약 24% 증가했습니다. 건당 피해 면적이 늘고 있는 겁니다. 같은 해 충남 지역에선 산불 78건이 발생했는데 10년 평균 대비 화재 건수는 약 2배 늘었고 피해 면적은 무려 9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직접적인 발화 원인은 다르지만 건조한 대기와 강한 바람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는 예년보다 높은 기온과 건조한 날씨가 지속됐습니다. 그리고 저희 홍성 금산 지역에는 강풍이 동반돼서 그 산불 피해가 좀 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동안 대형 산불은 강원도와 경북 등 동해안에 집중됐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충남 지역에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국에 산불 안전지대는 없는 겁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부는 강한 바람은 작은 불씨를 대형 화재로 번지기 쉽게 만들고 화재 진압도 더욱 어렵게 합니다. 충남도는 산불 초동 대응을 위해 연기 감지 카메라 등 산불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 진화용 헬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ICT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시군에 있는 127대의 산불 그 감시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차 헬기를 5대를 저희가 그 배치해서 그 산불이 발생하면 초동 진화가 최고. 홍성 지역 산불 피해 복구까진 최소 30여 년이 걸릴 전망.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맞는 산불 예방 대책과 함께 입산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임희정입니다. 이처럼 대형 산불은 지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당연히 복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지난 2022년 경남 밀양 부북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큰 피해를 남겼는데요. 산불 발생 후 2년이 넘은 지금 피해 현장은 얼마나 복구가 됐을까요? 전주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민둥산이 되어버린 밀양 부북면의 옥교산. 지난 2022년 5월 발생한 산불로 660여 헥타르, 축구장 900여 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자리는 아직 그날의 흔적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밀양시는 전체 피해 지역 중 3분의 1가량에 대해 우선적으로 복구를 해왔고 지난해 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밀양 부북면 산불이 발생한 지도 어느덧 2년 6개월이 흘렀습니다. 화재의 현장을 보면 탄 나무들은 모두 베어내고 보시는 것처럼 새 묘목을 심었습니다. 문제는 소나무 등 침렵수의 경우 산불이 발생한 뒤 1, 2년 후 고사하는 경우가 있어 지금도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탓에 산사태 위험은 여전합니다.
산불이 발생한 지 5년 이내에 산사태가 발생할 확률은 38.8%로 5년 이후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강우가 내리게 되면은 많은 토사들이 쓸려서 내려가는 이러한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줄기 부분이 텅 빈 상태가 되면서 부러지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이제 그런 원인들로 인해서 산사태 피해 또한 위험해지게 되는. 계속된 수목고사에 밀양시도 방향을 바꿨습니다. 불에 잘 타고 생존력이 약한 침엽수를 대신해 불에 강한 고로쇠나무와 편백나무 등 화렵수 묘목을 심기로 한 것입니다. 조림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좀 위험구역, 산사태 우려 지역이라든지 토성류가 내려오는 지역은 저희가 사방 사업을 이제 계류 보전 2개소, 사방댐 8개소 정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완료를 했고 추가로 그 복구 대상지를 확보해서 계속 복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밀양 산불 현장의 피해 복구율은 약 33%. 밀양시는 앞으로 산주 동의와 예산 확보를 통해 남은 피해 면적에 대한 산림 복구 공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문가 연결해 자세한 산불 대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동북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은 산불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히려 우리나라에서는 대형 산불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건조한 날씨가 전국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올해도 대형 산불이 나진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이 산불이 이렇게 대형화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전 세계적으로는 일단은 건조한 날씨와 비가 많은 날씨가 이렇게 굉장히 길어지는 현상들이 발달하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건조한 나라들인 북미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지중해 기후 지역, 호주 이런 지역들이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고요. 반면에 아시아 쪽, 동북아시아 쪽, 특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쪽은 산불이 거의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최근 한 2017년부터 대형 산불이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는데요. 이런 현상은 기후라기보다는 산림관리의 어떤 독특한 특징들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산림관리의 좀 독특한 특징으로 인해 산불이 대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분석하시는 걸까요? 우리나라의 산불이 제가 대형화된다고 독특한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우리나라의 산림관리 정책이 1997년 IMF 이후에 1998년부터 숲가꾸기라는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산림에 큰 나무를 남기고 어린 나무를 잘라서 더 큰 나무로 키우겠다 이런 목적으로 어린 나무들을 계속적으로 잘라냈는데요. 이러한 방식이 전국적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숲이 건조해지고 그 다음에 나무가 밀도가 줄어들다 보니까 바람이 빨라지고 이 두 가지 현상이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숲이 건조해지고 바람이 빨라지다 보니까 산불이 발생했을 때 산불이 확산되지 않고 저절로 꺼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바싹 마른 나뭇잎과 그 다음에 강한 바람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크게 확산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교수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안전한 설 연휴를 위해서는 시청자 여러분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화재 예방 조치 꼭 지키셔서 안전한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